변호사 박형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일상의 안전을 지킵니다.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,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 박 변호사가 대신 혼내주겠습니다.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상가상의를 당하는데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종영돼서 이제 아쉬운데요. 김 부장의 가장 큰 실수가 이제 사기 분양을 받은 것이죠. 10억을 주고 샀는데 사실 알고 보니 3억밖에 안 됐더라. 그럼 7억을 날린 거잖아요. 상가 분양 사기를 안 나가려면 제일 좋은 점은 상가를 안 사는 게 제일 좋겠죠. 꼭 상가를 산다면 이제 대단지 아파트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이제 많지 않은 그런 곳을 하는 게 제일 많겠고, 상가 분양 사기의 유형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.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수년 전에 이제 어떤 상가를 분양받았는데, 이분이 우리 의뢰인이 왜 그 상가를 분양받았느냐, 5층이나 뭐 6층에 퀴즈 카페가 들어온대요. 그걸 갖다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모두 들어오고 그랬대요. 근데 이제 퀴즈 카페가 이제 안 들어오게 된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줘야겠다, 판을 다 엎어야겠다 그거 했어요. 이제 소송을 했죠. 결론을 말씀드리면 패소했어요. 왜냐면 계약 해제가 안 됐어요. 재판할 때 판사님이 그러셨어요. 아니, 여기에 퀴즈 카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상가를 샀느냐, 그건 아닐 거지 않느냐. 상가를 사고 싶은데 위치도 괜찮고 다른 것도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퀴즈 카페가 들어오니까 한 거지. 여러 이제 판단 기준의 하나인 거지, 꼭 퀴즈 카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건 아니지 않느냐.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.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행 불능이 있을 경우에, 하자가 있을 경우에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, 단순히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나 사유 중에 딱 하나 뭐 요런 게 문제다 이런 걸로 해서 가지고 계약 자체를 판을 뒤집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. 아예 뭐 상가 건물을 지었는데 뭐 옆으로 뭐 피사의 사탑처럼 뭐 휘어가지고 뭐 붕괴 직전이라든가 아예 뭐 반만 짓고 안 짓다든지 아주 진짜 심각한 부동산 자체가 안 오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해야 이 계약은 이제 지켜져야 되고, 그러면 부수적 의무는 그러면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? 그럴 때는 계약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죠. 계약은 유지하면서 손해배상, 퀴즈 카페나 뭐 다른 또 조건이 이런저런 좀 뭐 잘못한 점이 있지 않겠어요? 그런 건 손해배상을 하는 거지, 판을 그냥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나 이거 이제 원상 회복하고 소급표 있고 손해배상하고 나 이제 안 해, 이 정도로까지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. 상가든 아파트든 토지든 어떤 것이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냐 아니냐, 그런 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? 요즘에는 부동산 신탁사가 부동산 개발할 때 많이 등장하는데요. 부동산 신탁사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신탁사에 이제 분양 대금을 입금해야지 시행사나 또 개인한테 보낸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.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경우 많죠. 데스크에 분양하시는 이제 직원분들이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, 그래서 난 그걸 믿고 했다, 그런 거는 소송하면 정말 인정받기 힘듭니다. 그분들은 이제 그거 끝나면 어디 가고 없거든요.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, 녹취를 하든 녹화를 뜨든 그것조차도 증거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스러워요. 증빙력이 있을지도. 대행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뭐 추상적인 과장 광고를 했다 해가지고 그 말을 들었으니까 쟤네들한테 100% 책임을 묻을 수 있겠지. 쉽지 않습니다. 그거는 꼭 무슨 특이하기나 이런 건 계약서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, 단순히 이제 분양사 직원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밑에 직원이니까 다 책임을 져야지,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, 투자는 본인의 판단입니다. 투자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돈 뭐 다른 데 줄 것도 아니고, 투자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 또 남한테 어떻게 하소연할 일도 없는 거예요. 변호사 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일 위험한 일은 자신의 모든 걸 갖다가 쏟아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 몰빵을 해버려서 그게 잘못돼 버리면 가정도 파탄나고 자신의 인생도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. 그래서 김 부장 그분도 그렇게 10억을 하지 않고 뭐 3억짜리 상가, 뭐 3억짜리 갭 투자해서 아파트 3억짜리 미국 주식을 샀다 이랬으면 한 군데가 무너지더라도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어요?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그 정도 되면 진짜 이혼감이에요. 이혼 한 2번, 3번은 당할 감입니다. 이 가정은 해체돼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 정도 돈을 한 방에 날려먹었으면 그거는 좀 평소에 뭐 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건데, 상가 투자는 뭐 유튜브에서 조심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.